예,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열 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의논술 문제는 크게 그 세 개의 대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문항별로 이제 세부 문항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0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지금 대문항 기준으로 1번 문항이 적분에 관한 비교적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번 문항은 이제 미분에 관한 좀 문항이고요. 3번 문항은 이제 기하와 벡터에 관한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문항은 뭐 앞부분에 이제 소문항들은 좀 쉬운 문항들도 있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항들이 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문항들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로 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 문항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그 대문항 1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 문항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좌표 공간에서 집합 A는 일단 구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2고요. 중심점의 좌표가 0, 0, 루트 3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입체가 있는데요. 지금 B가 되겠고요. 이 B는 지금 원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기둥이 윗면하고 밑면이 있죠. 그래서 윗면, 밑면은 이제 원인데요. 그 윗면의 밑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윗면의 중심점의 좌표가 0, 0, 0이고요. 그 윗면은 중심점의 좌표가 0, 0,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원기둥의 높이가 2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면의 반지름이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물론 밑면도 똑같이 반지름이 이제 루트 3인 원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지금 보시면은 구면 약간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구면 여기 지금 A로 되어 있는 이 구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설명대로 이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보면 지금 뭐 이 원기둥의 중심하고 구의 중심이 뭐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심점의 좌표가 0, 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학생들이 기하학적인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이제 필요한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1의 1번이 되겠습니다. 1의 1번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방금 이제 주어져 있었던 그 구 A하고 원기둥 B가 있었는데 지금 구와 그 원기둥 윗면의 교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구면하고 원기둥 윗면이 만난다면 그것은 이제 원이 될 텐데요. 그 원의 반지름을 지금 R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지금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구 A하고 원기둥 옆면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통으로 속하는 점의 좌표, Z 좌표를 생각을 했을 때 그 Z 좌표의 최대값을 A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R과 A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뭐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제 실제로 어떤 거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반지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를 보면 일단 이걸 푸는 방법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단면을 생각을 해서 일종의 이제 평면의 그림을 그려 본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구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가 중심이 0, 0 루트 3으로 되어 있었고요. 반지름이 2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심점이 0, 0 루트 3이고요. 반지름이 2인 그런 구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기둥 B의 윗면이 되겠죠.
그 원기둥 B의 윗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일종의 원판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이제 차 있는 이런 원 모양이 되는데 실제로 교집합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윗면의 그 원 모양보다는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평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윗면은 지금 원기둥의 아까 위치가 높이가 2루트 3이었기 때문에 G는 2루트 3이라는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평면 전체는 아니고 이 중에 이제 일부가 바로 이제 이 윗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두 개의 이제 교집합 부분을 생각을 하면 결국 구가 이 지금 평면으로 잘린 모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국 교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g 값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g가 사라지고 x하고 y만의 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을 하면 뭐 아주 간단하게 이와 같이 되죠. 여기 2루트 3이 들어가니까 루트 3의 제곱 3이 돼서 이걸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와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이 나오고요. 자, 이 식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뭐 xy 평면에서의 원의 식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반지름이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의 1번에 지금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답은 지금 여기 반지름 R를 구하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R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것도 물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풀이법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또 좌표를 그러니까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방정식과 아니면 이제 이 좌표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이 방법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공간에서 일종의 입체 도형들이기 때문에 이 직접 물론 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평면 x는 0, 다시 말하면 이건 yz 평면이 되겠죠. yz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이라고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축을 보면 yz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평면으로 잘랐다고 했으니까 x는 0이라는 것이 이제 yz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9가 잘리게 되면 이 yz 평면으로 잘리게 되면 지금 이것처럼 원으로 나타나고요. 중심점이 원래 0, 0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G점의 좌표가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이 되겠고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x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x 자리에 원래 이 식에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부분만 남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기둥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YZ 평면에서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모양의 직사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높이가 2루트 3으로 처음에 주어져 있었죠. 자,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기둥의 윗면 또는 뭐 밑면을 생각을 했을 때 밑면을 생각을 해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선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선분 부분이 사실은 원래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밑면 부분이 이제 YZ 평면에서는 이와 같이 선분으로 나타나고요. 이 Y좌표가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원래 이 큰 지금 그러니까 이 원의 여기서의 반지름은 사실은 여기 2가 되는데 이건 원래 9의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원의 반지름이 2가 돼서 여기가 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라는 것은 사실은 요 그림에서 요 점의 요 Z좌표,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A 좌표를 구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 교점의 Z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이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직선을 생각을 해서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요 원의 방정식을 뭐 연립해서 풀면은 결국 Z 좌표가 나오고요. 그것이 A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원의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는 요 직선 부분, y는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이 되겠고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g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건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이라서 두 개의 근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요 a라는 것은 루트 3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이 바로 이제 a의 값이 되겠고요. 사실 2차 방정식에서 또 하나의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 밑에 있는 지금 교점이 여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 b에 해당되는 게 또 하나 구해질 수가 있고요. 참고로. 그래서 b는 이제 루트 3 빼기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답은 루트 3보다 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루트 3 더하기 1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의 1번에 대한 지금 답이 되겠고요. 자, 1의 1번은 이제 이와 같은 그림만 잘 그리면 이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문항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의 2번은 지금 K가 지금 방금 앞에서 구한 A를 이용해서 A부터 2루트 3까지 이 범위에 있을 때, 참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그림에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요 A부터 2루트 3, 다시 말하면 지금 요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A부터 2루트 3까지에 해당이 되는 그 영역에서 평면과 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원의 넓이를 SK라고 할 때 SK를 이제 K의 식으로 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결국 이 평면과 구가 만난다는 건데 지금 이 단면 YZ 평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선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적당한 K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높이 K가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선분 같은 걸 생각을 해서 그것이 이 선분의 길이가 사실은 반지름이 되겠고요. 그것만 구하면 이제 S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SK를 구하라고 했죠. 원의 넓이를 K의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앞에서 나왔던 원이 다시 여기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0K 좌표로 봤을 때 이제 YZ 평면에서 0K라는 요 점하고 또 이걸 이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나타난 점이 있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YK로 주어질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길이가 바로 여기 선분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이 그림에서 보면 당연히 Y가 되겠습니다. 지금 Y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원의 넓이 SK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형태일 테니까 파이 Y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 Y제곱이라는 것이 뭔가요? 지금 이 식은 YK이기 때문에 특히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YK는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Y 자리에 물론 그대로 Y를 넣고요. 여기 Z 자리에다가 K를 대입을 하면 Y하고 K의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파이 Y제곱이라기보다는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Y제곱을 소거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그래서 Y제곱이라는 것이 이걸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4 빼기 Z 마이너스 루트 3 전체의 제곱 형태가 되고 거기서의 Z가 지금 K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SK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둬도 되겠지만 이걸 전개를 해서 좀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쓰면 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뒤에 1의 3번에서 지금 부피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분 같은 걸 해야 돼서 SK를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이것보다는 이 식 형태가 뭐 좀 더 수월해 보이네요.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답은 뭐 이와 같이 써지겠고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부피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1의 3번이 되겠는데요. 자, 1의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앞에 처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던 그 입체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9A하고 또 원기둥 B가 있었는데 각각의 그 내부에 공통으로 속하는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와 같이 단면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최초에 주어져 있었던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약간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9A의 내부하고 또 이제 약간 지금 보라색, 연보라색 형태로 되어 있는 이 B가 있었는데 이 두 입체의 공통 영역의 부피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물론 공통 부분이 약간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전체 모양이라는 거죠. 그걸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회전체이면서 요 중간에 요 부분, 요 정도 중간 부분은 또 원기둥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있고요. 사실 여기 이제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요 구면이 있는 그 부분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회전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와 같이 역시 또 앞에서처럼 YZ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자, 요 모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킨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중간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사실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직사각형을 이제 이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가 바로 이제 원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적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원기둥의 부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원기둥이라고 봤을 때 요 지금 반지름이 여기 루트 3이고요. 높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2고 반지름,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루트 3인 그런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뭐 아까 반지름을 구했었는데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높이 h가 2인 뭐 그 공식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쉽게 6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계산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회전시킨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요. 물론 요 아래쪽도 있는데 요건 이제 대칭이죠. 위아래가 요 중심 요 중간 요 루트 3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Z가 루트 3이라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쪽 요것을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고 그걸 두 배를 해주면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회전체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적분을 이용해서 물론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앞에서 1의 2번에서 지금 이미 SK를 구해 놨었고요. 그 SK는 지금 단면적이죠. 그래서 단면적을 그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적분을 해가면 부피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면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공통 영역의 부피라는 것은 원기둥 부분 6파이에다가 여기 지금 루트 3 더하기 1부터 2 루트 3까지 이걸 G의 식으로 썼을 때 SG 형태를 적분해주는 그래서 그걸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아래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배를 해주는 거죠. 위쪽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SG라는 것은 앞에서 위에서 지금 그러니까 1의 2번에서 SK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 K 대신에 뭐 G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식을 1의 2번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세부 문항들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보통 그 앞에 문항들이 뒤에 있는 어려운 문항에 대한 힌트인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그 세부 문항들이 각각 완전히 독립적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기보다는 단계별로 좀 어려운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좀 비교적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앞에서부터 내가면서 그걸 순서대로 따라가면 결국 뒤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식으로 문항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를 일종의 힌트로 생각을 해서 그걸 뒤에 문항을 풀 때 이제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앞에 1의 2번에서 제시했던 그 문항의 답을 이용을 해서 이제 1의 3번을 지금 풀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기본적인 아주 좀 쉬운 문항들을 풀 때 거기서 뭐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뒤에 좀
어려운 문항을 풀 때 앞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앞에서 1회 2번에서 답을 잘못 구하게 되면 여기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앞에 문항들을 풀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은 뭐 지금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루트 3 더하기 1이라든지 이런 무리수 형태, 2 루트 3 뭐 이런 무리수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것은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을 좀 간단히 해서 쓰면 결국 6 루트 3 빼기 3분의 4 전체 곱하기 파이 형태의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문항 1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대문항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대문항 1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대문항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문항 2번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문항 문제를 푸는 요령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각각의 소문항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문항, 그러니까 소문항으로 봤을 때 소문항 마지막 문항을 보면은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소문항들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면 그게 일종의 힌트가 돼서 그 마지막에 있는 좀 어려운 소문항도 좀 더 힌트가 없을 때에 비해서 쉽게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에 나오는 문항들을 일종의 힌트라고 생각을 해서 각 문항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 내용하고 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의 내용은 지금 일종의 최적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처음에 이게 좀 길게 써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차근차근 읽어가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앞에서부터 문제를 읽어보면 육지하고 바다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이제 경계에 뭐 경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육지 쪽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상 안전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뭔가 이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수상 안전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육지에서는 1초에 뭐 최대 2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바다에서는 이제 좀 더 느리게 가는 거죠. 육지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1초에 수영을 하면은 1m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래서 육지에서는 1초에 2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요. 이제 바다로는 1초에 1m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바다에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위급 상황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수영만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다가 그 다음에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이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급 상황이 발생한 위치에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2의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일단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지점에 지금 수상 안전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바다의 P 위치에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그냥 바로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수영을 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뭐 그런 것을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의 1번의 문항을 보면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한 지점 P가 있는데요. 이 P가 육지로부터 이제 거리가 10 루트 3m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육지까지의 요 지금 뭐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을 H라고 하면 PH의 길이가 10 루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H에서부터 이제 수상 안전원까지의 거리가 80m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A에서 출발을 해서 P 지점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을 구하라는 그런 문항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처음에 크게 제시가 되어 있는 이 제시문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A에서 P까지 갈 때
최소 시간이라는 것이 뭔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가서 그 다음엔 수영을 하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수영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때 최소 시간을 구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적당한 이제 변수를 도입을 해서 적당한 거리만큼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만큼 물론 당연히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달려가고요. 그 다음엔 여기 적당한 거리만큼 왔으면 거기서부터는 이 P까지 사선 방향으로 직선을 따라 이렇게 직선으로 따라서 물론 수영을 해야지 가장 빨리 가지 이걸 뭐 곡선으로 휘어져 간다든지 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중간에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만큼 와서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해가는 뭐 이것도 이제 똑바른 방향으로 P를 향해서 바로 수영을 해가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식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실제 풀이를 보면 지금 A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G라는 변수를 도입을 했네요. G미터를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P까지 곧게 사선 방향으로 수영을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의 식이죠. 이것은 지금 시간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FG라는 것은 이 결과는 이제 단위는 물론 이제 초라고 봤을 때 시간은 거리를 그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G미터까지 달려갈 때 지금 달릴 때 속도가 2였으니까 거리 G를 2로 나누면 이제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영을 해갈 때 걸리는 시간을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수영할 때 가는 거리의 식은 지금 오른쪽으로 G미터만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G까지 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죠. 이 사선 부분의 길이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0-G를 생각을 하면 그 밑변의 길이고요. 높이가 16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빗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거를 속도 1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 16 3의 제곱은 뭐 300이 되겠고요. 이건 지금 밑에 분모에 1이 있는 거라서 뭐 써주질 않았지만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G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가 되는 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도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지금 루트가 있어가지고 약간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미분 공식을 써서 뭐 쉽게 이와 같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이죠. 써서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도함수를 계산한 이유는 최소값을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범위에서 G는 당연히 0부터 80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뭐 이게 0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G가 70일 때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도함수가 0이면은 이게 항상 뭐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종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70보다 작을 때 또 70보다 클 때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G가 70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여기 전부 등호로 놓고 풀었지만 여기 도함수가 이제 0보다 여기를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반대로 나오는군요. 반대로 나와서 G가 맞군요. G가 지금 죄송합니다. 똑바로 나오는 거죠. G가 70보다 작은 똑바른 모양으로 역시 이 부등호가 계속 유지가 돼서 G가 0부터 70 이 범위에 있을 때 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걸 쉽게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또 G가 70보다 커질 때는 마찬가지로 F'G가 0보다 크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한다면 G보다 작은 쪽에서 도함수가 음수니까 이제 감소가 되겠고요. G가 7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도함수가 양수라서 증가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한다면 결국 G가 70인 점에서 최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70을 대입을 하면 여기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결국 55라는 것을 뭐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일단 지금 소문항으로 봤을 때 1번 문항을 지금 해결을 했는데요. 자, 이제 2번 문항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1번 지금 소문항 이제 1번 2의 1번의 답은 55초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2의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의 2번은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한 지점이 일반적으로
이 지금 수상 안전원으로부터 지금 이 가로 방향으로 x미터 떨어진 점이 h라고 했을 때 거기서 또 p까지의 이 거리가 y로 주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상 안전원이 지금 a라고 했는데 이 a가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좌표 평면에 1사분면에 p가 있는 거고요. p의 좌표가 xy로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p점의 좌표가 xy로 주어져 있고 안전원이 원점에 있을 때, 자, 이런 상황이죠. 그때 지금 이 P의 최소 시간으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A에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P 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50m를 달리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X하고 Y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구하라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의 1번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에 그러니까 2의 1번에서 했던 그 내용을 떠올린다면 그걸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2의 1번에서는 이 거리가 사실 70일 때 답이 나왔었죠. 70일 때 답이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2의 1번에서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xy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을 때 그 답이 50이 나오도록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의 1번을 한번 2의 2번의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2번의 풀이를 보면 A에서 오른쪽으로 G미터를 달리고 그 다음에 P까지 곧게 수영을 하는, 이건 사실은 앞에 2의 1번에서 했던 풀이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랬을 때 식을 쓰면 이와 같이 되죠. 앞에서는 좀 더 그 중에 특별한 경우에 대한, 그러니까 x하고 y의 좌표가 뭐 일종의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이 세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을 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걸 풀면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x, y가 들어있지만 그래서 g를 찾으면 이게 되고요. 이때 c가 얼마라는 건가요? 답이 50이 답이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또 이거보다 작을 때 감소가 되고요. 요 숫자보다 또 클 때 증가라는 똑같은 얘기를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c가 x 빼기 루트 3분의 y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5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소로 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50m를 가서 수상 완전히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해서 갔다는 얘기니까 c에 50을 대입을 하면 이 식에다가 바로 이제 x하고 y의 관계식이 이와 같이 쉽게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결국 무슨 말인가? 이건 사실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로 풀었는데 x, y가 어떤 점이건 간에 결국 수상 안전원이 가는 방법은 적당한 거리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50이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데 이 직선의 모양을 보면 지금 xy 평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직선은 x절편이 50이고요.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걸 직선으로 봤을 때 요 x축하고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겠죠. 60도 방향으로 수영을 해가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2의 3번을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의 3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2의 3번은 수상 안전이 60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바다의 모든 지점들로 이루어진 영역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영역의 또 넓이를 구하라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역시 2의 2번에서 했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뭐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풀이법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풀이를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거를 보기 전에 이 뒤에 참고로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게 좋겠네요. 지금 앞에서와 같이 지금 어떤 점 P가 임의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당한 거리 G만큼을 달리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데 그때 이 각도가 60도인 사실은 이런 형태, 지금 앞에서 구한 거죠.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루트 3인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P에 가장 빨리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60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영역을 나타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이게 적당히 온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P 지점까지 가는데 60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60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로 갈 수 있는 이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뭔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게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걸 찾으면 결국 이렇게 회색으로 칠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지금 왼쪽으로 가서 이쪽 어딘가에 P가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거랑 대칭인 모양이 되겠죠. 대칭 모양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 중간 부분은 이제 수용을 해서 헤엄쳐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이제 푸는데 굉장히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풀이법을 보면 60초 동안에 적당한 G미터만큼 달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이때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앞에 2에 2에서 풀었던 뭐 식이죠. 지금 이것은 이제 시간의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C 더하기 이제 이 루트의 스퀘어 루트의 x 빼기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형태가 바로 이제 시간인데 그게 60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갔을 때 식이 뭐냐 이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줘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앞에 2에 2의 풀이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y는 루트 3의 x 빼기 g라는 요 또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에서 g를 소거를 하면 x하고 y의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식에서 g를 소거해서 나오는 x하고 y의 관계식 일단 소거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그림에서 이 직선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 직선이 되겠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오는 조금 이동을 해서 수영을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한다면 그걸 연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런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직선의 식이 지금 이와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 뭐 직선이 되겠고 x절편이 120인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이 각도를 생각하면 이제 30도가 되겠죠.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지금 이 각도는 3분의 파이 60도고요. 이거는 6분의 파이 30도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직각이 되는 사실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영역이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건 지금 C가 0보다 큰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적당한 거리를 달린 다음에 헤엄쳐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C가 음수인 경우는 이제 왼쪽에 나타나겠는데요. 좌표 평면에 이제 2, 4분면에 나타나겠지만 이거랑 대칭 모양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C가 0인 경우는 바로 수용을 해가는 뭐 부채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전체 영역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이 각각이 60도고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60도,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 전체 넓이는 여기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고요. 밑변이 120이고 지금 이 빗변 사실 빗변이니까 이 삼각형을 그냥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2분의 1을 해도 되고요. 뭐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아니면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로 봐서 120 곱하기 이 높이는 뭐 30 루트 3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나오니까요. 그걸 두 배를 하면 양쪽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요. 이쪽은 부채꼴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2분의 1 r 제곱 세타 형태로 이 세타가 지금 3분의 파이 60도의 모양이 돼서 결국은 이건 단순 계산이죠. 뭐 쉽게 여러분이 전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영역만 정확히 잘 그리면 이제 넓이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단계별로 봤을 때 앞에 2의 1이나 2의 2번이 사실은 이제 2의 3번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대문항 3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문항은 지금 이제 앞에 뭐 적분이라든지 미분 문제와 달리 이제 기하라든지 벡터를 활용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고요. 이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통상 기하 문제들은 머릿속으로 주어진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확히 좀 상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단면을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래프를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벡터의 내적이라든지 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물론 계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항이 어떤 건지 일단 문제를 보고 또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통상 제시문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좀 이렇게 길게 써 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읽는 게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에 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한 번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하면, 뭐,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읽는 것도 좋고요. 뭐, 읽어가다 보면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시문이 주어진 거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다 보면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같은 게 떠오르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에 차근차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보면은 좌표 공간에 쇠공이 놓여 있는데요. 쇠공의 겉면을 S라고 할 때 S는 구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림에 이게 나와 있는데 중심이 지금 111이죠. 그래서 중심이 111이고요. 반지름이 1로 주어져 있는 뭐 9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쇠공이기 때문에 이제 속에까지 꽉 차 있는 이런 이제 쇠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좌표 공간에서 이 지금 쇠공 내부에 있지 않은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물론 이건 이제 표면에 있는 거에 대한 예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 Q가 뭐 이 그림하고 전혀 다르게 어디 P가 있고 또 다른데 Q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P와 Q를 실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지금 D에 PQ라는 이런 일종의 뭐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P하고 Q에 관한 뭐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PQ가 주어지면 이 지금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이 D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PQ가 지금 이 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데 이렇게 있다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면 이 지금 P하고 Q를 연결하는 것은 뭐 두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길이,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죠, 사실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PQ가 쇠공의 표면에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P가 이렇게 표면에 있고 Q가 좀 이쪽에 있는데 이게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공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표면을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온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PQ가 다 지금 표면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쇠공이 가로막고 있으면 뭔가 이거를 최소로 하려면 이제 양쪽에서 PQ에서 길게 C를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당기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기면 이제 일정 부분은 요 표면을 따라서 접하다가 또 PQ에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PQ를 최소가 되도록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일종의 C를 당기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D라는 이 최소값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당연히 이제 실은 쇠공을 통과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두 점 PQ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이 쇠공의 표면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PQ를 연결하는 실의 길이의 최소값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두 점을 연결하는 대원의 호 중에서 짧은 쪽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가요? 이 대원이라는 것은 9S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하고 그다음에 이 9S가 만나서 생기는 이제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있고요. PQ하고 이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을 해서 그 평면으로부터 지금 이 9가 잘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원이 되겠죠. 원이 나오는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 중에서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죠. 당연히 짧은 쪽으로 연결하는 요 호의 길이, 그 원에 대해서 원의 일부가 되겠죠. 그 길이가 바로 지금 이 D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이제 DPQ가 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읽고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부 문항에서 3의 1번을 보면 두 점을 주고 있는데 지금 S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쇠공의 표면에 있는 두 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두 점이 쇠공에 주어져 있을 때 이제 D의 PQ, 다시 말하면 쇠공의 표면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실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팽팽하게 당길 때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PQ를 있는
그 대원 중에서 짧은 쪽이 된다는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물론 이제 최소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호의 길이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려면 일단 벡터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부채꼴 모양을 생각을 해서 그 호의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심점의 좌표는 B라고 놨을 때 이제 111이 되겠죠. 그랬을 때 BP라는 벡터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 BQ라는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죠. PQ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생각을 한다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BP라는 벡터나 BQ라는 벡터는 전부 길이가 1이겠죠. 이 분모는 다 1 곱하기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점이 사실은 이제 반지름이 1인 구면 위에 위치하는 점이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분모는 다 1 곱하기 1 모양이 되고요. 사실은 내적만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따라서 PQ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채꼴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두 개의 벡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이 원의 그 일부가 되는 이제 이 곡선 호의 길이를 묻고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중심각을 찾은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을 하면 결국 호의 길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묻는 DPQ가 되겠고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파이가 답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의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의 2번은 지금 점 A가 일단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풀이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제 중심, 그러니까 지금 이 구면의 중심, 어떻게 보면 이제 쇠공의 중심점 B의 좌표가 111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A라는 점, 이 점은 사실은 이제 이 쇠공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구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A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C라고 할 때 C의 좌표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점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이건 지금 이 구의 바깥쪽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중심을 연결할 때 이게 머릿속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걸 풀려면 쉽게 푸는 방법은 벡터 방정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 AB 방향의 벡터를 생각을 해서 그걸 t 배해준 뭐 이런 벡터 방정식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좌표 XYZ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자,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기 구가 있고요. 지금 이건 단면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A점이 이제 구면 밖에 있고요. AB를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이 중심점 B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T배를 해준 이런 모양으로 썼을 때 T가 양수일 때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되겠고요. 이 벡터의 이 끝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물론 T가 0일 때는 그냥 B점이 되겠고요. T가 음수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벡터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이 C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그때는 T는 당연히 양수인 T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의 방정식에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대입을 하면 다시 말하면 요 XYZ가 있죠. 예를 들어서 X는 뭐가 되나요? 1 더하기 뭐 T 곱하기 마이너스 1이 X가 되겠고요. Y는 뭐 1 더하기 역시 T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마지막으로 Z는 1 더하기 뭐 T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걸 이 구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T만의 식이 나오죠. 대입해서 간단히 하면 4T제곱 더하기 4T제곱은 1이라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걸 풀면은 뭐 양의 근, 음의 근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양의 근을 택해야만 지금 이 A에서 더 멀리 있는 C를 찾을 수가 있죠. 음의 근을 택하면 이제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양의 근을 구하면 T가 2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T가 2분의 1인 것을 다시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때 XYZ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C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2분의 1, 2분의 1, 뭐 1 더하기 2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벡터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의 3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3의 3번은 지금 방금 구한 C를 이용해서 DH를 구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A에서 C를 연결하는 실로 연결을 했을 때 실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짧게 연결하는 실의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머릿속에 이걸 생각을 하면 실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겠죠. 팽팽하게 당기면은 적당히 접하는 접선이 생각이 돼서 접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의 요 구면에 접하는 이렇게 호가 있어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접선의 요 선분 부분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도 구면 전체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 실을 포함하는 이제 평면 위로 내린 정사형을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이 좀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접점을 이제 2라고 두었을 때 이 길이 또 이 호의 길이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지금 직각이 되겠고요. 이 각도는 직각이 되겠고요. 이 길이는 지금 2인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 B는 지금 구의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1이죠. 따라서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길이가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A가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또 삼각비를 이용하면 지금 이 각도 ABE 이 각도가 3분의 파이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게 30도, 60도인 직각삼각형 모양이죠. 따라서 이게 3분의 파이다 보니까 이 각도를 찾을 수가 있죠. C의 각도를 그러니까 CBE 이 각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이게 3분의 이제 2파이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았고 이 길이가 반지름 1이니까 이 호의 길이가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거기에다 이 길이 루트 3을 더해주면은 결국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답이 되겠고요. 뭐 이와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단면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뭐 3의 1번부터 3의 3번까지의 이 지금 풀이를 보면 이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3의 4를 풀기 위한 일종의 이제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앞에 지금까지 푼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3의 4번을 풀 수가 있겠는데 3의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4번은 평면 G는 2분의 3 그러니까 이건 XY 평면에 평행한 XY 평면으로부터 위로 이제 2분의 3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평면이죠. 이 평면하고 구가 만나는 그럼 이제 원이 나올 텐데 그 원 위의 점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그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DA 다시 말하면 아까 주어져 있던 점 A에서 이 원 위의 점들 를 생각을 했을 때 이 DAD의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조건 막연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을 하고 또 단면을 생각을 해서 좀 문제를 간략화해서 푸는 게 중요한데 자, 풀이를 보죠. 일단은 지금 지금 이 원 위의 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그러니까 구 위의 점이라고 했지만 이 원과 그러니까 이 평면과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G는 2분의 3이 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뭔가 XY가 있고 높이가 2분의 3인 뭐 이런 형태로 XY 2분의 3이라는 형태로 일단 D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이제 구의 방정식 위에 또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구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의 식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이 식을 일단 만족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걸 일반 식을 이용해서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것을 막 내적 같은 걸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계산을 막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형태가 어떤 모양인가요? 지금 처음에 주어져 있는 A라든지 아니면 구의 중심점이 있었죠, B. 그래서 구의 중심점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주어진 A 아니면 또 D 이런 점들이 X하고 Y 좌표가 다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앞에서 보면 여기 지금 뭐 C를 구했네요. 지금 C의 좌표. 그러니까 저기 C의 좌표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XY가 같게 여기서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또 요 B 중심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A점도 XY 좌표가 다 같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건 C랑 상관이 없고요. C는 여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금 2분의 3이라는 평면이죠. 사실은 평면하고 9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의 점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D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사실 중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B점의 좌표가 아까 어디 있었나요? 그러니까 B가 그냥 111로 주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A 좌표를 보면 XY가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9라든지 A점, 그 다음에 중심점 B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의 이제 위치 관계를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C를 팽팽하게 당겼을 때 최소가 되는 D의 위치라는 게 결국 X하고 Y가 같을 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DAD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점 D가 사실은 평면 X는 Y라고 주어져 있는 수직 방향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이제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평면이죠. 이 평면 위에 D가 위치할 때 최소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X하고 Y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서 이 식을 풀면은 X, Y가 다 구해지죠. X가 뭐 예를 들어서 Y를 소거를 해서 Y 자리에 X를 넣는다든지 해서 X를 구하면 뭐 1 더하기 4분의 루트 6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Y가 X랑 같은 이 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이제 D의 좌표는 물론 2분의 3이니까 이와 같이 D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죠. 자, 이 좌표가 구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DAD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D가 어떤 정도에 위치하는지 구면상에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뭔가 결과를 여기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제 D가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아까 사실은 이제 여기 2를 구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D의 위치가 아직은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이렇게 위쪽에 있는지 사실 그거를 아직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뭐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BC 벡터가 이 지금 XY 평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원이라고 해보죠. 지금 BC 벡터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건 지금 단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선분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사실은 평면이 되겠고요. 그 평면하고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지금 BC 벡터의 정사형을 내려가지고 그 정사형과 BC 벡터가 이루는 각을 생각하면 이 세타원 같은 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BD 벡터가 이 XY 평면 여기선 선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루는 각을 세타2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 정사형이 정사형 벡터가 있는데 그 정사형과 요 BD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2라고 하면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사형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지금 BC 벡터에 대해서 요 마지막 좌표를 0으로 놓으면 정사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벡터하고 요 U하고 이루는 각을 이제 내적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이 코사인 세타1이 2분의 루트 2가 돼서 이 각도가 4분의 파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BC를 그 XY 평면 위로 내렸을 때 BD를 XY 평면 위로 내렸을 때 정사형을 이제 V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좌표를 0으로 놓으면 이렇게 돼서요. 지금 요 내적을 활용을 해서 코사인 세타2로 두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크기의 곱분의 이제 내적이 돼서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을 또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세타2가 6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각도가 6분의 파이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4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이제 이 각도 같은 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3분의 2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뒤에 설명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단은 요 세타1이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2가 여기 6분의 파이가 나온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보죠. 일단 CBD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각도 CBD를 구할 수가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전체 파이에서 세타1, 세타2를 지금 4분의 파이, 뭐 6분의 파이를 구했으니까 빼면 12분의 7 파이가 여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이 DAD를 묻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까 DAC를 구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게 일종의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에서 지금 요 12분의 7 파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 지금 A부터 D까지 이 부분이죠. 여기서 A부터 D까지 여기까지는 선분이고요. 여기 호가 있는데 이 길이는 전체 길이를 앞에서 구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요 호의 길이 C하고 D를 연결하는 호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C하고 D를 연결하는 호의 길이는 요 각도가 12분의 7파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 쉽게 여기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또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서 그냥 12분의 7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빼주게 되면 결국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A에서 D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게 당겼을 때 여기까지는 접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분 부분이 나오는 접선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풀이법이 이것은 요 한 가지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제시를 하자면 요 각도 CBD를 계산한 여기 지금 CBD 요 각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BD 벡터랑 BC 벡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할 수가 있죠. 직접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좀 복잡한 식이 나오죠.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그럼 이 각도가 좀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각도는 실제로 반각 공식을 활용을 해보면 뭐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 이걸 이용하면 코사인 12분의 7 파이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각도가 12분의 7 파이라는 뭐 이런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형태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어려운 풀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보다는 이제 앞에서 제시한 이 방법 같은 걸로 풀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앞에 나와 있는 소문항들이 일종의 힌트가 돼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문항들을 잘 활용해서 뒤에 문항을 풀어가는 그런 이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개의 대문항의 풀이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였나요? 앞에 쉬운 문항들을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문항들이 힌트가 돼서 뒤에 어려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모의 논술이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문항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뒤에 좀 어려운 문항들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시문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그걸 굉장히 자세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다.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계산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그려보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풀이는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뭐 시험을 보러 와서도 지금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풀 때처럼 좀 굉장히 좀 차분하게 푼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종대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아주 시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